지금부터 재취업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자 채용은 회사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경력기술서로 대체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재취업자의 입사지원 서류는 신입의 서류와는 판이하게 달라야 합니다. 재취업자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촌철살인의 힘, 교각살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 확인하기이며, 두 번째는 자신의 성과가 해당 직무에 어울리는지 생각하기입니다. 채용 담당자들의 평가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군더더기 많은 내용이 많이 있어도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신입 채용이든 재취업자 대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이룬 성과가 해당 직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잘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맷입니다. 종종 경력자라고 이력서를 눈에 띄게 화려하게 작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맷이나 폰트는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프린트를 한다면 A4 용지 사이즈, 폰트는 고딕이나 명조체, 영문이라면 에리얼 또는 타임뉴 로만체가 좋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11포인트가 좋지만 10에서 12포인트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메일이 주를 이루지만 혹시라도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림이나 무늬가 없는 흰 종이에 프린트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재취업 지원 서류에는 열정보다는 공헌을 강조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가 새로운 조직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라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합니다. 흔히들 업계 최고의 기사에서 영업 스킬과 경험을 좀 더 배우고 쌓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고용하는 그 순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서는 특히나 더 멋진 활약을 해줄 인재가 필요합니다. 커리어를 쌓기 위한 인재가 아닌 커리어를 활용한 성과를 내줄 인재를 원합니다. 신입처럼 열정만 보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도움을 회사에 줄 수 있을지 또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직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모집 요강에 나오는 키워드를 이해하고요. PR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사항에 5년 이상 영업 경력이라고 한다면요. 제조업에서 7년 동안의 영업 실적과 같이 모집 요강에 맞춰서 PR 키워드를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틱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칩 힙스 교수의 저서 스틱은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힙스 교수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기술은 모두 6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격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단순성이라 하면 요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단순함은 핵심, 간결성입니다. 두 번째는 의외성입니다. 임사 담당자와 면접관의 예상을 깨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서 서류 봉투를 배달시키고요. 거기서 노트북을 꺼냈을 때 청중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저 결론이 읽혀지는 메시지는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오, 의외인데? 라는 감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메시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미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추상적인 것에 약하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세부적인 묘사와 통계, 그리고 자신이 겪은 최고의 경험을 메시지에 녹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수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행에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으며 해결을 통해 얻어낸 구체적인 숫자와 결과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성입니다. 바로 상대방이 그 감성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나의 메시지가 채용 담당자가 각별하게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와 연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 글을 읽을 타겟층이 누구인지 분석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읽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 중심의 글은요, 나 외에 그 누구의 관심도 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입니다. 메시지를 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그 스토리의 상황을 접했을 때 곧바로 그 지원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입니다. 경력직의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경력기술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는 따로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력직의 경우에 실무 경력 능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원과의 관계입니다. 신입사원은 아직 조직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회와 조직의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조직 융화가 오히려 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기업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 이유는 조직의 업무 적합성과 인성을 모두 판단하기에 적합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동기를 생각하실 때는 무엇보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 연역 등을 참고해도 좋고요. 회사의 기업 문화나 트렌드, 매출, 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시장 점유율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원 동기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굳이 리스크를 안고 그 조직에 여러분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기업 또는 그 분야에서 본인이 왜 지원하는지 스토리를 꼭 고민하신 뒤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주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고민이 정리되면 이 내용을 갖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항목 내용 구성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두 갈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이때 메시지를 소제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갈씩 메시지가 7년의 영업 실적으로 바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해당되는 경험, 경력을 작성합니다. 그 경험들의 성과를 수치화하거나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난 뒤 경력들이 조직에 어떻게 적합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 언급했던 메시지를 풀어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을 통한 전문성으로 입사와 함께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법 같은 주제를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하면 보통은 그런 걸 내가 모를까 봐 하고 거부감을 보이시거나 내가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채용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꽤 불편해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에는 한참이나 높은 스펙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back to the base, 즉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써놓았던 자기소개서를 완전히 없애거나 뒤집어서 지금 이 자리 여기에 필요한 나의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쓰는 일.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한 장 새로 쓰는 일이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나의 황골탈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